이번 시간에는 12.4절의 내용인 partial fraction expansion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2.4절에서 배울 내용은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이제 기본 형태로 이제 바꾸어 주고 나면 그것의 뭐 역변환이 쉽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었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형태가 이거였었습니다. 자, ft라고 하는 것이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로 정의되어 있을 때, 자, 이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fs는 자, a 플러스 s분의 1로 정의가 되었었죠. 자, 물론 이제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기본 형태라고 했을 때 a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수라고 한다면 뭐 s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것, 뭐 s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보다 쉽게 ft라고 하는 함수를 유추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함수의 형태들이 혹은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결과의 형태들이 이런 식으로 뭐 s 플러스 1분의 1 혹은 s 플러스 1,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다 편하게 변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단순한 형태로 이제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인데요. 그 나누어 주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partial fraction expan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fs라고 하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가 자, 분모의 s의 n차항 그리고 분자의 s의 m차항으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고 여기 뭐 bn이라고 하는 거, 뭐 am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우리가 상수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경우의 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와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fs라고 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를 자, 프로퍼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자, 분모의 차수가 더 높은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진분수의 형태라고 뭐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improper case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여긴 뭐 n이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높지 않은 경우를 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분자의 차수가 더 높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를 뭐 이렇게 가분수의 형태라고 뭐 가분수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가분수의 형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이제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improper fs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나눗셈을 통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그래서 예제 12점, 12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좀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제 12점 12에서 보시면 자, 주어진 fs의 형태가 분자가 s의 3승으로 되어 있고요. 분모는 s의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분수의 형태죠. 분자의 차수가 더 높은 형태이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improper case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분모와 분자를 이용해서 이제 나눗셈을 진행해서 진분수의 형태, 그러니까 진분수와 같은 형태로 혹은 이제 proper case로 이제 바꾸어 준 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진행하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풀이해 보는 것과 같이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면 자, 뭐 결과는 여러분들이 뭐 잘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몫이 3s-3이 남고 자, 나머지가 마이너스 s 플러스 7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라고 하는 분모에 자, 3s 3승 더하기 2s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는 이런 분수 함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변형시키면요. 자, 우리가 아까 몫이 있었죠. 3s 3이라는 게 몫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3s 3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가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가 쓰여져 있네요. 자, 3s 3이라고 하는 지금 몫이 나오고 자 나머지가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나머지가 뒤에 쓰여져 있고 자 일단 이 뒤에 쓰여져 있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장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3s-3 더하기 어떤 진분수의 형태로 바꾸어 줬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쓰여져 있는 3s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되기 전, 그러니까 역변환의 값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일단 3이 있고 3s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것 중에, 자, 1이라고 하는 fs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 델타 t였습니다. 자, 델타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1이었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3s라고 하는 3s가 나오기 위해서의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는, 자, dt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면 3s가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dt가 아니라 여기도 지금 3이 아니라 그냥 s가 돼야 되죠. 자, dt에 대한 미분을 한 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s가 나오게 되니까 여기 있는 이 3s라고 하는 부분은, 자, 원래 함수식 타임 도메인에서의 식이 3 델타 프라임의 t, 그 다음에 그러니까 3에 대한 거는 3 곱하기 델타 t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분모가 더 큰 이 식의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자, 극점과 이제 0점에 대해서는 좀 배우면서 같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 다룰 내용은 뭐 극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자, 뭐 극점과 관련해서 다루기 전에 일단 여기서의 우리 전제는 이 함수식을, 그러니까 fs에 대한 함수식을, 자, 프로퍼 케이스, 즉 이제 진분수의 형태로 바꾸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우리 앞에서 다루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분모가 지금 S의 제곱항이 최고차항이고 분자가 S의 1차항이 최고차항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프로퍼 케이스로 볼 수 있겠죠. 자, 프로퍼 케이스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이제 극점이란 것과 0점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은 이제 심플 리얼 폴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극점이, 자, 단순 실극점인 경우입니다. 실수 극점을 갖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 다시 써드리면 단순 이제 실극점에 대한 것이고, 자, 뭐 그러니까 1번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뭐 뒤에서 다루겠지만, 뭐 단순한 이제 복소 공액 극점을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소 공액이 아닌 복소 극점을 얘기하게 되겠죠. 자,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fs라는 것이, 자, 0점이 지금 s 이퀄 마이너스 10이라는 0점을 갖고 있고, 극점은 s 이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실수인 극점을 갖는 fs라는 식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 파셜 프랙션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쪼갤 수 있다는 것입니다. fs라는 것이, 자, 극점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 쓰는 거죠. s 플러스 1분의 a라고 하는 것과 s 플러스 4분의 b라고 나눠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두 개가 같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a 값과 b 값을 구해보자라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자, a 값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면, 오른쪽에서 이 a만 남겨주면 좋겠죠. 그 a만 남겨주기 위해서 s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양변에 s 플러스 1이 곱해져서 fs, 그리고 자, 가운데 식에도 s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의 식이 나온 거고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자, s 플러스 1 곱해지면 a만 남고, 자, s 플러스 4분의 b 곱하기 s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s 플러스 1끼리 약분을 시키고 난 후에 남은 식을 여기 써준 거고요. 자, 우리가 a를 구해야 되는 거죠.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식이 가장 쉽게 풀리냐 하면, 자, 양변에다가 우리가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는 이 b에 대한 항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b에 대한 값을 무시할 수 있고 우리가 a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하는 과정이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건데요. 결국은 여기 이 식에다가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푼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분자가 2가 나오고, 그리고 9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자, 3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을 지금 조금 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A는 지금 S 플러스 1 곱하기 FS인데, 자, S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그 경우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초록색으로 보여줬던 이 네모 박스에 있던 식이 나오고, 이 식에 S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것과 같이 6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B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B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S 플러스 4를 양변에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S 플러스 4 곱하기 FS, 그리고, 자, S 플러스 4 곱하기 우리가 이제 가운데 있던 그 식을 넣어준 것이고요. 자,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S 플러스 4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나면 남는 식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이 식에다가 S 플러스 4를 곱해주게 되면, 자, 맨 오른쪽에 있는 B만 남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1분의 A 곱하기 S 플러스 4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B를 바로 구하기 위해서 여기 A가 붙어 있는 이 항은 없애주면 좋겠죠.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4라는 것을 대입해주면 분자가 자연스럽게 0이 되면서 이 항이 없어지고요. 자, 그럼 여기 이 식에다가 S 이퀄 마이너스 4를 넣게 되면 2 곱하기 자 6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고, 그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B 값이 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지금 아래쪽에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럼 B라는 것은, 자, S 플러스 4 곱하기 FS인데, S 이퀄 마이너스 4를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S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S 플러스 10이 되고, S 이퀄 마이너스 4인 경우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니까, 자, 그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FS라는 것을, 자,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졌던 FS가 여기를 좀 지우고요. 자, 이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죄송합니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FT를 구해야 될지가 사실 좀 막막하죠. 그런데, 자, FS를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바꾸어서 S 플러스 1분의 6 마이너스 S 플러스 4분의 4로 쓰게 되면,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가 쉽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었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기본 형태가,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가 S 플러스 A분의 1로 쓰여져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경우에는, 자, 6이 곱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A 값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죄송합니다. A 값 대신에 지금 1이 들어간 거죠. A 값 대신 1이 들어간 거니까 이것이 지금 S 마이너스 T, 그리고 앞에 6이 죄송합니다. S가 아니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곱하기 6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식은, 자, S 플러스 4분의 4가 되는 거니까요. 자, A 대신에 이제 4를 대입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4t, 자, 그리고 곱하기 여기 4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물론 지금 ut라고 하는 것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0 이후의 값, 자, 시작을 0에서 했다라고 가정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이것이 그냥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ft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앞에서랑은 다르게 이제 복소수의 극점을 갖게 되는데, 이 복소수의 극점이 이제 어떤 쌍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페어를 이루고 있는 복소 공액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켤레 복소수 혹은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혹시나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면, 켤레 복소수는 A 플러스 J 베타라고 하는 하나의 근이 있을 때, 자, A가 아니라 알파였네요. 알파 마이너스 J 베타라는 쌍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 이것을 A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A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이용해서 이제 뭐 공액 복소수 혹은 컴프레스 컨주게이트 혹은 뭐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자, FS라고 하는 것이 자, 켤레 복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알파 플러스 제이 베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풀어쓰게 되면 S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제이 베타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제이 베타에 대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S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제이 베타 분의 B로 쓸 수 있겠죠. 자, A와 B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FS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FS는 지금 실수입니다. 자, 실수인데 이제 분모에 있는 것이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하든 뭐 인수분해를 이용하든 어쨌든 이걸 우리가 분해했을 때 이게 이제 복소 근을 가는 형태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자, FS 자체는 지금 실수라는 것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고 그냥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모에 있는 이 항을 곱해준 겁니다. 자, FS의 분모에 있는 것을 곱해주고, 자, 분모를 0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값, 그게 이제, S 이퀄 알파 플러스 J 베타겠죠. 이 값을 대신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그 값이 A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B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자, B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분모에 있는 S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베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S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베타를 곱하고, 자, 그리고 S 이퀄 알파 마이너스 J 베타를 넣어주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B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지금 보신 것과 같이, FS는 지금 실수입니다. FS는 실수이고, 그 실수에 이와 같은 켤레근이 곱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형태가 마치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A라는 값이 FS라고 하는 실수에 자, 뭐 S도 실수고 알파도 실수겠죠. 지금 이 값이 곱해진 형태로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FS 곱하기 S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자, FS 곱하기 J 베타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시면요. 자, FS 곱하기 자, S 마이너스 알파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자, FS 곱하기 J 베타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A라는 형태고 이게 B라는 형태로 봤을 때 자, A의 형태와 B의 형태를 같이 보게 되면 자, 실수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보이죠. 근데 지금 J가 붙어 있는 뒤쪽에 있는 허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 fs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fs 곱하기 베타라는 항은 동일하게 보입니다. 근데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죠. 자, 허수 부분에 대해서 부호가 다른 경우를 우리가 공액곡소수 혹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B는 결국은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같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힌트입니다. 켤레 복소수를 갖는,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를 극점으로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A를 구하면 B는 그냥 자연스럽게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FT라고 하는 것은 자,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J 베타 T로 우리가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익스포넨셜의 알파 마이너스 J 베타 T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A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J 베타 T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알파 마이너스 J 베타 T라고 하는 것이 알파 플러스 J 베타 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지금 뭐 뒤에 여기 붙어 있는 익스포넨셜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까지 붙여서 전체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떤 복소수와 그것의 켤레 복소수를 더했을 때는 허수 부분은 없어지고 실수 부분만 남는데 그것이 2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배의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A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exponential j 세타라고 하는 복소 지수 형태로 쓰여졌다라고 했을 때, 자, 그 경우에는 지금 FT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실수만 우리가 떼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자, 뭐 익스포넨셜이라고 표현된 이거는 복소 지수니까 복소수를 표현한 것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실수 부분을 떼어내게 되면 이제 코사인 텀만 이제 빼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2 곱하기 a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t 곱하기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세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제 12.13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s가 주어져 있고 이것의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ft를 구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 사항이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자, partial fraction expansion, 자, 부분 분수의 형태로 이제 바꾸자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 s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따로 띄어져 있고 뒷부분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줄 수 있겠죠.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자,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1 마이너스 j1 그리고 s 플러스 1 플러스 j1 분의 s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부분 분수 형태로 나누게 되면 자, s 플러스 1분의 a 그 다음에 s 플러스 1 마이너스 j1 분의 b 그리고 자, 여기 이제 G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앞에 있는 이 형태와 뒤에 쓰여져 있는 이 형태가 켤레 복소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 B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써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B까지만 구하면 B의 뒷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자,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첫 번째, 뭐 단순 실극점이 있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식에 S 플러스 1을 곱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S 플러스 1을 곱해주고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오른쪽 부분에서는 A 값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만 남았고요. 자, 왼쪽 식에서는 자, S 플러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자, 지금 S 플러스 1 곱하기 FS 그리고 S 이퀄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한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이 사라지고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분의 S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남게 되고 단 우리가 조건이 S 이퀄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A의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B에 대해서 이제 구할 거고요. 자,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S 플러스 1 마이너스 J1 곱하기 FS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이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면은 자, 이 항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1 플러스 J1 분의 S가 되는 것이고요. 단 조건이 S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J1이라고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2분의 1 마이너스 j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구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f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플러스 자, 2배의 리얼의 자, b를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b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 플러스 j1t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서의 이제 실수 부분만 우리가 취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코사인 텀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 텀에 지금 t-45도가 붙어 있는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경우이고요. 자, 극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 fs라고 하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가 자, 분모에 있는 d1의 s라고 되어 있고요. s-p의 r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자는 ns로 되어 있으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s-p의 r승분의 ar
그리고 S-P의 R-1승분의 뭐 AR-1 점점점 S-P분의 A1 더하기 F1S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풀어써진 게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풀어써졌다고 보시면 되고, 자, D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F1S로 지금 변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자, S-P의 R승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가 이제 궁금한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반복 빼기 혹은 이제 반복 미분법을 쓸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RS는 자, FS에 자, S-P의 R승을 곱한 것을 우리가 RS로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RS라고 한 항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의 R 더하기 A의 R-1에 S 곱하기 S-P 자, A의 R-2에 S-P의 제곱 뭐 점점점 이렇게 되는 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AR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RS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값에다가 자, 뒤에 항들은 S-P라고 하는 것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S-P가 곱해진 항에 S 대신에 P를 넣게 되면 뒤에 있는 항들에는 다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AR 값은 AR을 갖다가 지금 RS에 자, S equal P라고 하는 값을 넣게 되면 우리가 AR 값을 단순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AR-1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요. 자, AR-1을 구하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값만 남고 나머지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사라지게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이 시간에서는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양변을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자, 양변을 한번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자, 좌변은 DS분의 DRS로 바뀌게 되고요. 자, 우변에서는 자,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기 때문에 AR 값은 S에 대한 상수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죠. 자, 여기서는 지금 S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AR-1만 남게 됩니다. 자, 뒤의 항들은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이 항 같은 경우는 2의 S-P가 남게 될 거고요. 뭐 뒤에 있는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S-P가 포함된 식의 형태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AR-1이 남고 AR-2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S-P 그리고 자, A2에 뭐 R-2에 S-P에 뭐 R-3승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식에다가 다시 S equal P를 넣게 되면 자, 뒤에 있는 이 S-P가 포함된 항들은 다 지워지고 남는 것은 A의 R-1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R-1은 자, DS분의 DRS에 S equal P를 대입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어떤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양변에 S-P의 R승을 곱하고 자, S equal P일 때를 계산해서 AR에 대해서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 한번 미분한 다음에 S-P를 넣고 A의 R-1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더 미분한 다음에 A의 R-2를 구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A의 R-1이 되면 안 되고요. A의 R-2가 되어야 됩니다. 자, A의 R-2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양변을 S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왼쪽은 DS제곱분의 D제곱 RS가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자,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항에서 자, A의 R과 A의 R에 잠시 목이 아파서 좀 쉬어갔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다시 설명하면 자, 양변을 S제곱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 자, S에 대한 상수항 그리고 S에 대한 1차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A의 R-2만 남게 되고요. 그 뒤에 항들은 자, S-P가 남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정리된 이 식에다가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식에다가 S equal P를 넣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이 A의 R-2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이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정리한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a의 r-k 라고 하는 것은 자, k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dsk 분의 dk의 rs 그리고 s 이퀄 p일 때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해서 이제 구하게 되면 어, 미분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미분하고 곱해주고 그리고 이제 s 이퀄 p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많은 극점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예제 12.14를 이제 풀고 이제 12.4절을 마치고 이제 12.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12.14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fs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ft를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s 플러스 1분의, 죄송합니다. s 플러스 1의 제곱항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s 플러스 1의 제곱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고, s 플러스 1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fs를 우리가 다시 풀어쓰게 되면,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a, s 플러스 1분의 b, 그 다음에 s 플러스 2분의 c로 나눠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 앞에서 우리가 rs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있는 s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rs라고 하는 것은 fs에다가 s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s 플러스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것은, 자, rs를 우리가 구할 때, rs에 지금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되죠. 자, rs에 대해서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자, 요 과정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멀티플 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 되고요. 자, s 이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지금 이와 같이, 자, a 이퀄 3이 나오게 됩니다. b에 대해서 구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b에 대해서 구할 때는, 자, 양변을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죠. 미분해서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항, s 플러스 2분의 3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s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그 결과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c는 우리가 따로 구해줘야 되죠. 자, c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fs로 가야 됩니다. rs는 이제 우리가 s 플러스 1의 제곱과 s 플러스 1에 대한 항을 우리가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자, 지금 C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fs로 가서 fs에다가 s 플러스 2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C를 구하기 위해서 s 플러스 2 곱하기 fs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자,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s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3 그리고 s 이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자, 3이라는 항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fs 값은 자, s 플러스 1 제곱분의 3, 그 다음에 s 플러스 1분의 3, 그리고 s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항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관련된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에 있었던 것 중에, 자, 12번 표를, 자, 두 번째 표 중에 12번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교재 431페이지에 있는 자, 표 12.2를 같이 보면서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요. 자, 12번에 보면 지수 t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자, s 플러스 a 제곱분의 자, 1로 나와 있고 이것의 ft라고 하는 원함수가 시간에 대한 함수가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지금 s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a 대신에 1을 대입하고 거기에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3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로 써주면 되고 그것이 여기 앞에 쓰여진 것입니다. 자, s 플러스 1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형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우리가 뭐 다시 뭐 반복해 써보면 exponential 마이너스 u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 플러스 a분의 1의 형태였으니까 자, a 대신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exponential의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t ut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3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s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a 대신에 2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여기 있는 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ft를 지금 구한 결과인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가끔 이제 잊어버리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이제 뭐 멀티플 폴의 형태가 생기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자, 일단 그 원래 함수, 그러니까 s 플러스 1의 s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 경우에는요, 그것을 양변에 곱해준 후에, 자,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제 첫 번째 극점인 첫 번째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상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또 미분해서 이제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제 그 다음, 그리고 또 다시 미분해서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다음에 해당하는 상수 항이 개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2.4절의 내용을 마치고요. 그럼 12.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2.5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배우고 있는 것이 이제 회로 해석인데, 지금 12장에서는 아직 회로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자, 근데 이제 12.5에서 회로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13장에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이제 분석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12장과 13장은 뭐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 내용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라플라스 변화는 기본 전기 회로 해석에서 나오는 방정식과 같은 자, 미분 및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사용하게 된다. 자, 그리고 방정식 또는 방정식들을 라플라스 변환하고 다음에 바로 자, 대수적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운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12.6을 같이 풀어보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보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뭐 2차 항, 1차 항, 그리고 이제 뭐 xt에 대한 항, 그것이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자, 강제함수 부분이 이제 있는 그런 함수식이 되겠죠. 자, t 이퀄 0보다 클 때 우리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포하는 것이 결국은 ut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로 보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이용하고 자, 지금 이제 초기 조건이 주어졌네요. 지금 결국은 이게 초기 조건인데 x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1, x 프라임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2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방정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초기 조건, 그리고 두 번째가 자, 1차 미분에 대한 초기 값에 대한 응답, 혹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2차 미분항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리고 1차 미분항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리고 x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이제는 기본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s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것을 우리가 dt분의 자, dft라고 하는 자, 1차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fs라고 지금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차 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표 12.1을 좀 참고해도 좋고, 아니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s 곱하기 fs 마이너스 자, f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2차 미분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요. n차 미분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dt의 n승분의 d의 n승의 ft를 계산한 결과는 자, 이거는 뭐 앞에 성질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자, s의 n승 곱하기 fs 마이너스 s의 n-1승의 f의 제로 마이너스 s의 n-2승의 f 프라임의 제로 마이너스 뭐 이와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자, x
dt 제곱분의 d 제곱 x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2차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s제곱의 xs. 자, 우리가 그러니까 xt에 대한 것을 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xs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s제곱 곱하기 xs 마이너스 s 곱하기 x의 제로 마이너스 dt분의 dx의 혹은 이제 x 프라임의 제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 dt분의 dx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자, x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냥 xs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3 곱하기 xs 그리고 s 플러스 2분의 1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x 제로 마이너스와 x 프라임의 제로 마이너스가 주어져 있죠. 자, 그 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s입니다. 자, xs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xs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결과가 s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쓰게 되면 xs 곱하기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3은 자, s 플러스 2분의 1.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s 마이너스 6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s 플러스 6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s 플러스 1 그리고 s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곱해주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s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3분의 1로 구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형태는 기본 형태에 대한 변형이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계산 안 하고도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3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리고 여기가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t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xt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고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예제 12.17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류 IT를 구하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I0 마이너스 값이 0, 그리고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1V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지금 이제 회로가 주어져 있는데 회로가 지금 1V 전압원, 그다음 1헨리 인덕터, 2옴 저항, 그리고 UT라고 하는 전압원이 하나 더 주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자, 5분의 1 페러스치라고 하는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VC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은 세워줘야 됩니다. 자, 미분 방정식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KCL을 적용한 것이고, 죄송합니다. KVA를 적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DT분의 DI라고 하는 것이 지금 1Henry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자, 오랜만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표시해 줄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오메 법칙에 의해서 이 I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VCT라고 나오게 되는데, 즉, VCT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자, C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적분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초기값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 초기값이 우리가 VC0 마이너스 값이 1V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값을 여기 써준 겁니다. 그 결과가 자, 1V 전압원과 UT라고 하는 전압원이 서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그리고 직렬 연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UT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미분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자,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하고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꾼 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만 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것들 1 플러스 UT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게 되면 자, 1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혹은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였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자, 보면은 자, 이것이 S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럼 1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였을까요?
자, 1도 마찬가지로 S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1 플러스 U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2로 주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T분의 DI에 대한 것은 IT라고 하는 함수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자,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 원래 함수 s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i로 보겠죠? is 마이너스 자, i의 제로 마이너스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의 is 그리고 i의 제로 마이너스인데 i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0이죠. 그래서 지금 0이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 i에 대한 것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이 is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식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적분에 대한 것이죠. 적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를 자, 1차 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s로 나누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분의 5is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1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s분의 1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씩 없어진다라고 하고 우리가 is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좀 굵은 색으로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 굵지 않은데 같은 is입니다. 자, is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자, s 플러스 2 플러스 s분의 5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자, s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굵은 is로 이제 표시하면 되고요. 자, is 곱하기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 그것이 s분의 1이 되는 것이니까 자, is를 구하기 위해서 is만 남겨놓고 나머지 항들을 다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자,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를 나눠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이제 공획 복소수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a로 놓게 되면 다른 하나는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a에 대한 식을 쓰게 되면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분모에 있는 것을 양변에 곱해준 후에 s equal 마이너스 1 플러스 j2를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s 플러스 1 마이너스 j2를 양변에 곱해줬고요. 자, s equal 지금 여기 p가 왜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p를 일단 빼야 될 것 같고요. 자, p를 제외시키고 s equal 지금 예, 이해는 되는데요. 야, 그러니까 p는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s equal 마이너스 1 플러스 j2로 쓰면 되고요. 여기도 지금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이너스 4분의 J1으로 쓸 수 있고, 자, J1이라고 하는 것이 복소 평면상에서 이제 여기 이 위치에 있는 것이니까 이제 90도 각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4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은 마이너스 J90도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A에 대해서만 구한 거고,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도 되죠. 자, 2배의 리얼 값만 취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T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그것은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자,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값을 구하지 않고 그냥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자, 리얼 넘버의 지금 a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 j2t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한 리얼 값은 우리가 코사인 텀을 빼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a 값을 넣어준 후에 정리를 하게 되면 자, 2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곱하기 코사인 2t 마이너스 90도까지만 구해줘도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보기 예쁘게 바꾸어 주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곱하기 sin 2t로 쓸 수 있습니다. 뭐 혹시나 궁금해할까봐 얘기를 하면 자, 뭐 시험을 볼 때 이렇게까지만 풀어도 정답이고요. 뭐 여기까지 풀어도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의 마지막 예제인 12.18을 풀고 이제 우리 오늘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12.18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회로도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자, V1과 V2에 대한 노드를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노드에서 이제 KCL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구하라는 것이 V1과 이제 V2에 대한 노드 볼테이지를 구하라는 것이니까 이제 그것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자, t equal 0 마이너스에서 이제 i 값이 전류 값이 0이고요. 자, 지금 vt 값이 t equal 0 마이너스에서 0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자, 첫 번째 쓰여져 있는 요 두 줄이
자, V1에서의 이제 KCL을 적용한 결과이고요. 이것이 지금 V2에서의 KCL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 자, 오랜만에 이제 회로 해석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자, 다시 같이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UT라고 적혀 있으면 t 이퀄 0보다 클 때에, 자, 3V 값을 갖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V1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가 0V, 지금 요 지점을 우리가 3V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V1 노드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전류가 자, 2옴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2분의 V1-3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자,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가로질러서 나가게 되는데 그 커패시터의 값이 2페럿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dt분의 d 그리고 양변에 걸려있는 전압이 V1-V2로 되니까요. 지금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나가는 전류가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자, 2분의 1은 그냥 2분의 1로 써주면 되고요. V1 같은 경우는 그냥 V1S. 자, 상수항인 3은 자, -S분의 3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미분항 같은 경우에는 S 곱하기 V1S에 자, 우리가 그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자, 1차 초기 값을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초기 값이 자, 제로 마이너스일 때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지금 자, 여기 있는 것처럼 S 곱하기 V1S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기 값들이 0이기 때문에 ES 곱하기 V1S-V2S로 쓰면 됩니다. 자, V2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V2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RT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RT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램프 펑션이 되는 거죠. 자, 램프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0보다 큰 값에서 큰 시간에서 t 값을 갖는 것이고요. 자,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s제곱분의 1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전류가 두 개가 있는데 자, V2-V1을 우리가 2페럿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자, 3옴을 거쳐서 지나가는 게 3분의 1 곱하기 V2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변형이 된다라는 것, 뭐 위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V1과 V2에 대한 노드 볼테이지를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구했었던 V1과 V2에 대한 노드 전압을 이와 같이 이제 행렬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렬식 디터미넌트라는 것을 이제 구해 보면 자, 이와 같이 뭐 2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뭐 6분의 1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크라모의 법칙도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역행렬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의 역행렬을 만들어서 양변에 이제 곱해 주는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V1과 V2S라고 하는 것이 뭐 중간 결과는 중간 과정,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각자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V1T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가 구한 이 V1S라고 하는 것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V1T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한 이 자, S 곱하기 S제곱 플러스 뭐 S 플러스 12분의 1분의 뭐 2분의 3S 플러스 4분의 5라고 하는 이 V1S를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partial fraction expansion 혹은 이제 부분 분수 전개법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이러한 형태인 경우에 자, 보시는 것과 같이 S분의 A 더하기 자, S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분의 B 그리고 자, 2분의 1 플러스 루트 6분의 1분의 C인데 자, 지금 이것은 켤레복소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A, B, C 값을 다 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A 값을 먼저 구하려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S 값 대신에 지금 S를 양변에 곱해줘야 되죠. S를 양변에 곱해줘서 구하게 되면 S 이퀄 0을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A는 S가 곱해진 형태의 S 이퀄 0을 대입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나타난 답이 일단 A 값은 15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와 C의 값을 한번 구해보면요.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S 플러스 0.0918분의 B 그리고 S 플러스 0.90
8분의 C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양변에다가 S 플러스 0.0918을 곱해주고, 그리고 S 이퀄 마이너스 0.0918을 대입해서 B를 구하고요. 자, S 플러스 0.908을 양변에 곱해준 후에 S 이퀄 마이너스 0.908을 대입해줘서 C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한 것처럼 S 플러스 0.0918을 양변에 곱해준 후에 S 이퀄 마이너스 0.0918을 대입해줘서 문제를 풀면,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너스 14.84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C라고 하는 값도 S 플러스 0.908을 곱해준, 양변에 곱해준 후에, 자, S 이퀄 마이너스 0.908을 대입해주면, 자, 마이너스 152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V1S라고 하는 값이 앞에서 구했던 A, B, C 값을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S분의 15, 그리고 뭐 여기 이와 같이 형태가 나오고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숫자가 복잡하다 뿐이지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형태로 지금 기본 형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V1T에 대한 것을 보시면요. 자, 15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변형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848이 앞에 곱해지고 익스포넨셜은 마이너스 0.0918t,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0.152 곱하기 익스포넨셜은 마이너스 0.908t로 나오게 됩니다. 자, V2에 대한 결과는 뭐 계산이 좀 복잡하다 뿐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 좋겠고요. 자, 뭐 물론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숫자가 좀 복잡해서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회로 해석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좀 복잡한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뭐 계산이야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니까요. 뭐 어, 지금 이 원리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로써 이제 12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마치고요. 12장과 관련된 이제 과제와 이제 퀴즈를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